거죠? 저희만 여기 안 틀어주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혜윤입니다. 오늘과 내일 시카고에서 상영되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들의 업적을 다룬 다큐 영화 하보우만의 약속이 상영됩니다. 오늘 오후 5시 그리고 내일 아침 11시와 오후 6시 시카고 한인문화원 비스코홀에서 상영되오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그럼 5월 21일 수요일 생방송 시카고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알리고 코너에는 시카고 지역 서울대 동문회장 정성일 회장님, 김은태 부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회장님 먼저. 예, 안녕하세요. 시카고 서울대 동창회 회장 맡고 있는 정성일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회장 김훈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자 이제 시카고 지역에서 또 서울대 동창회를 맡고 계신데 어떤 일을 그 조직 내에서 하고 계시고 또 서울대 동창회에 관해서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시카고 지역 서울대 동창회는 시카고를 비롯해서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대 졸업생들 네. 그리고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위스콘신 또 인디애나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대 졸업생들이 멤버로 네, 하고 같이 있는 활동하세요? 예, 맞습니다.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주로 이제 480명 정도 되신다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주로 활동하는 거는 이제 그 동창회이기 때문에 친목 도모가 이제 주 목적이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장학 사업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저희 아까 뭐 멤버들이 많이 있는데 두 개의 큰 그룹이 연령별로 나눠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이 골든 클럽. 65세 이상의 이제 그 동문들이 그 멤버로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룹은 이제 골든 클럽 말고 이제 관악 클럽. 관악 클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서울대 캠퍼스가 나눠져 있다가 1975년도에 이제 관악 캠퍼스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입학하고 대학생활을 거기서 보냈던 상대적으로 젊은 동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골든 클럽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골든 클럽은 굉장히 그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매달 목요일 첫째 주 목요일에 이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담소 같은 것도 나누시고 그다음에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지난 그 모임에서는 이제 주로 요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AI 관련된 그 세미나를 했었고요. 예, AI의 이제 뭐 발전 그 히스토리라든가 그 AI가 지금 저희 생활에 뭐 축복이 될 것인가, 저주가 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세미나를 했었고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관심도 갖게 하고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 동창회가 그럼 언제부터 시카고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나요? 서울대 동창회가 창립이 된 거는 1982년도고요. 82년도요. 예. 네. 지금 제가 44대 회장이기 때문에 4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 동창회 방금 그 장학금 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장학금 사업은 활동은 주로 어떻게 하시고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그 동창회가 창립된 지가 이제 1982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장학 사업은 1986년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제 꾸준하게 지금 장학생 그 선발하고 그다음에 장학금 수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1인당 장학금이 3,000불이고요. 최종 7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대상은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 진학이 그 확정된 학생하고 그다음에 대학하고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거주지가
일리노이를 비롯해서 인근 주에 미드웨스트, 거주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선발 기준은 이제 뭐 장학금이기 때문에 학업적 성직죠. 학업적 성취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적으로 얼마나 필요한가.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에세이를 제출하게 되는데 자기 분야에서의 학업 포부라든가 계획, 그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올해도 지금 7월 중에 7월 중에 그 장학생 선발 공시를 할 예정이고요. 접수는 8월 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평가를 거쳐서 이제 주로 저희 이제 12월에 총회가 있는데 총회 때 이제 장학생 선발된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11학년, 12학년인가요? 아니면 12학년? 아니 이제 대학을 입학할 예정인 졸업 예정자, 그다음에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서울대랑 꼭 인연이 없어도 미드웨스트에 거주하는 한국계 학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저희가 전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쯤 한 번 더 나와주세요. 알리고 해주시면 또 장학금, 왜냐면 더 많은 그 학생들을 보고 지원을 하면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2025년 야유회가 5월 말 예정이라고 하세요. 주제가 어떻게 됐나요? 주제라고 뭐 거창하게 하긴 그런데 다시 함께 하나로 되는 그런 모임. 하나 되는 우리 뭐 이런 주제로 사실 그 저희 야유회 같은 경우에는 동창회 멤버들만 오는 게 아니고 동창회 멤버들 가족들, 자녀들, 그다음에 뭐 손자 손녀까지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가족을 함께 만나볼 수 있어서 더 뜻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동창회 같은 경우 이제 연령별 구성을 보면 50년도 학번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 학번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이 모든 분들이 이제 한 자리에서 모여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행사 일정과 장소 좀 알려주시죠. 행사 일정은 이번 달 말일 5월 31일이고요. 시간은 11시 30분. 그다음에 장소는 그 롤링 메도우즈에 있는 그 부시우드 사이트 넘버 32번입니다. 32번이요. 네네. 이번 야유회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준비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뭐 가족 운동회라던가 뭐 장기자랑이라던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일단 야유회는 즐거워야 된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즐거운 신교와 점심을 하고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제 여러 연배를 섞어서 팀을 짜서 팀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TV 모니터를 가져가서 노래자랑 뭐 이제 또 할 예정입니다. 장기자랑 겸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분이 많이 참석하시는 빙고 게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모든 연령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참여할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격한 운동은 좀 어렵습니다. 이제 회원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 1년에 한 하루 기다리는 날이시기도 하고 또 그때 이제 자녀들이 와서 부모님이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런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구나 그런 보람 이제 그런 것들 깨닫고 그렇게 또 됩니다. 외국이다 보니까 더 그런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선물이나 경품도 있습니까? 많습니다. 저 자랑 좀 해주시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저희는 이제 일단 많은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작지만 여러 가지 종류를 드리고 그때 이제 빙고 같은 경우는 1등 같은 경우 예년에는 뭐 1년 영화 관람권을 준비해 드리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아주 소소하게는 이제 뭐 커피 프랜차이즈 상품권 같은 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두가 즐겁게 또 행복하게 받아가실 수 있게 열심히 참석하시면 그때 바로 드립니다. 제가 주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기대할 만한 하이라이트 있을까요? 야유회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황찬주 동문이 이제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많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제 서울대 사회대 그분이 이제 새로운 노래 배우기 코너를 아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연세가 좀 드시고 또 그래서 쑥스러워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게 만들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참가비가 또 따로 있나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야유회가 시카고 지역 한인 사회와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서울대 이렇게 막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런 동창회라든지 지역 모임에 자기가 스스로 소외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쩌다 광고를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와봐야지. 그렇게 오셔서 그때부터 저희랑 한 가족이 되시는 경우도 덜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 목적은 이 시카고 한인사 또 크게는 미드웨스트에 서울대 동창회 있구나라는 걸 알리는 목적. 네. 두 번째는 쭈삣쭈삣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함께 손잡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 또 세 번째로는 시카고 동창회 여러 분야,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전문가는 전문가 이런 여러 분야의 이제 직종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오셔서 고민을 나누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사하다 보면 선배들이나 또 같이 비슷한 직종에 있으신 선후배들 이렇게 안내하거나 네, 도움을 주고 하나의 네트워크의 장이 됩니다. 꼭 저희 동창회만 이렇게 저희들 폐쇄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기회를 창출하거나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하나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꼭 서울대 내가 졸업 안 했다 하더라도 오셔서 문의하시면 저희가 정보 드릴 수 있고 저희는 그런 의미도 꼭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시카고 동문들이 이제 모이는 자리인데 그래서 좀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아까 여기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동문들만 모이는 자리가 아니고 그 가족들 또 저기 손자 손녀들 다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양한 분야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경험도 나누고 도움도 주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이민 생활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이제 연대감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 세대 이제 모임 같은 걸 보면서 뭐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같은 것도 이렇게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82년도에 시작했다고 하면 이 동문회가 기억에 남는 어떤 야유회나 동문 그 모임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뭐 제가 참여하기 전부터 선배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직접 좀 젊은 동무들이 큰 그릴에다가 한 50명 정도 동시에 구울 수 있는 그런 그릴을 전문 그릴을 빌려서 또 하시면서 1년에 하루 그날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그런 날도 그런 좋은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도 얘기 들었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참여하면서부터는 좀 더 많은 분들에서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좀 오락, 엔터테인먼트를 많이 제공하려 노력을 했어요. 전에 선배님들 좀 점잖으셔서 조용하셨다면 그래서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 폭우가 오는 중간에 날씨가 그래서 뭐 그 캐노피도 다 날아가고 그랬는데도 한 분도 가시지 않고 그 난화의 홍시를 다 같이 배우면서 율동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이머전시에서 비행기 타고 어디 가셔야 되는데 동창회 이 피크닉을 참석하시기 위해서 그 일정을 조정하시는 선배님도 계셨어요. 그분이 거의 90이 다 되신 선배님이셨는데 그만큼 소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의 추억과 어떤 미국에서의 어떤 이민 삶을 연결해준 하나의 공동체적 아이덴티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 방송 보시고 혹시 또 시카고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동문들 가고 싶다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참여를 하면 될까요? 우선 이제 뭐 광고도 여러 번 나갔는데요. 광고를 못 보신 분들은 저희 그 동창회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SNUAA chicago.org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야유회 공고가 제일 앞에 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저희 임원들 그 연락처도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할 수 있는 QR 코드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 특히 젊은 동문들 그 꼭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카고 정착 동문 새내기들이 또 가면 선배님들 많으시잖아요.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아까 그 부회장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 선배님들 분야별로 전문가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뭐 사업가로서 그다음에 엔지니어로서 또는 뭐 연구자로서 또는 변호사로서 의사로서 이렇게 굉장히 각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전문적인 그 조언 같은 것도 들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저희 동문들 같은 경우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자녀 교육 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그 조언 같은 것도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쵸, 이제 해결을 그쵸, 했는지 뭐 이런 거 직접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덧붙이면 이제 저희가 아까 회장님은 관악클럽 소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대학을 다니신 동문들이신데 아직 자녀들이 이제 한참 크고 있는 가족이 많아요. 초등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그래서 관악클럽에는 정기적으로 이제 소모임을 따로 가져서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교육 주제로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아이들 컸지만 어떻게 키웠다. 미국 생활하면서 어디를 가면 좋다. 직접적인 이런 경험담. 실제 삶의 경험을 가지고 그런 교류의 장이 되니까 지금 뭐 30대, 40대, 50대 또 뭐 이민 오셨거나 뭐 유학을 오셨거나 상관없이 꼭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민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착하기 쉽게 또 자녀 교육을 할 때 이런 고민들을 사실 나눌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야유회를 통해서 좀 기대하시는 점 있으신가요? 이번 야유회가 이제 뭐 모든 분들 많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물론 연대 같은 것도 느끼고 그다음에 서로 교류도 할 수 있고 이러는데 저희가 이제 또 한편 기대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참석하지 못하고 있었던 동문들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야외에서 하고 또 가족들도 참여하는 좀 편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멤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 서울대 동창회 올해 앞으로 또 계획된 행사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가을 음악회도 지금 있다고 하시는데 자세한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뭐 야유회니 뭐 골프대회니 이런 행사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지역사회 뭐 교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경우 이제 뭐 바이올린 쪽에 아주 굉장히 명성이 있는 이경선 교수를 초빙해서 음악회를 했고요. 굉장히 참여하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했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그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10월 12일에 시카고 문화회 비스코 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이제 확정이 되고 그러면 시기가 다가오면 이제 광고 같은 것도 하고 그럴 텐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사 많으시니까 종종 나오셔서 같이 나눠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특히 서울대 동문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물론 이제 기존에 참여하시던 모든 분들 이 방송을 보시면 아마 야유회니 뭐 다른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새로 오신 분들 또는 기존에 이제 있었지만 이 서먹서먹하고 이래서 참석을 하지 못했던 분들 이 방송을 보시고 꼭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저희 동문회도 이제 발전을 하고 더 커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그 생각을 하셔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 한인동포의 자긍심, 시카고 한국일보. 가장 많은 발행 부수 자랑, 최고의 광고 효과, 전자신문을 통해 가장 멀리 전파되는 신문. 구독과 무료 배포가 병행되는 신문. 디지털 프린팅 기법으로 선명한 컬러, 깨끗한 인쇄, 손에 묻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곁엔 시카고 한국일보가 있습니다. 시카고 사람이라면 시카고 한국일보를 보셔야죠. 지금 문의하세요. 847-290-8282번입니다. 시카고 사람, 시카고 한국일보. 하나센터 소식입니다.
하나센터는 시카고와 노스웨스트 센터가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773-583-5501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변호사. 영주권, 시민권 신청, 비이민 비자, 이민 소송. 이민법에 대한 명쾌한 분석과 해답. 20년 넘게 쌓은 노하우와 전문적 지식. 이창환 변호사. 847-375-9620 2454 댐스터 스트리트 310호 데스플랜스에 위치합니다. 윈TV 생방송 시카고 지금은 시카고를 포함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와의 활발한 소통,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심도 있는 정보 제공, 방송을 통해 고단하고 지친 이민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합니다. 윈TV 생방송 시카고 지금은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 본방, 오후 9시에 재방송됩니다. 아울러 시카고 윈TV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방송됩니다. 출연 및 후원에 관한 문의는 224-283-8200 TV 제작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동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윈TV 생방송 시카고 지금. 나는 이승만입니다. 민족 중흥의 혁명 과업을 기어코 완수하고 오늘 함께할 분은 이민법에 관해 도움 주시는 이민법 이창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창환 변호사입니다. 네, 트럼프 정권 100일 이후 어떤 이민 정책에 대한 변화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네, 2025년 이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이민 정책 변화로 이민 환경 전반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재 미국 이민 준비는 과거와 어떻게 다른 전략이 있어야 될지, 또 현재 사람들이 피부로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가 4월 29일로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민국에서 100일을 평가하는 그런 뉴스를 내보냈어요. 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이제 그 외국인 등록 프로그램 G325R이라는 걸 통해서 등록을 많이 시켰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기존에 바이든 행정부에 있었던 어떤 퍼롤이라든지 임시 입국 허가라든지 또는 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특정한 국가들에 대해서 페이버를 줬던 것을 이제 다 중단을 시키고 있죠. 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아이스를 통해서 이제 불체자들을 네. 색출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지난번 방송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게 100일 동안에 과연 어떤 피부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변화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느냐라고 네. 하면 사실은 요란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큰 틀 내에서 기존에 있었던 이민 정책이나 이민법 체계 내에서의 변화는 크게 있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초창기에 1월, 2월 달에 많은 행정명령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에 사는 외국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었는데 실제로 100일을 지나고 본 입장에서는 사실 뭐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추방을 뭐 일주일 단위로 뭐 몇백 명씩 한다라고 했지만 네.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죠. 네네. 물론 뭐 추방이 있기는 네. 있었지만 또 특히 뭐 그런 어떤 추방 절차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행정부가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이민 판사가 제동을 걸고 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행정명령을 행정부에서 많은 시행을 했지만 결국은 실제로 기존에 완전히 잘 짜여진 이민 정책과 이민법 체계 내에서 이것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려웠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또 영주권을 받으려다가 5년 만에 또 포기한 사람도 있긴 하대요. 그렇게도 하고 뭐 혼란스러웠던 학생 비자 현황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예, 이제 사실은 이 비자 블루틴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대기 기간이 많이 길어졌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특정된 일이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네. 일단 뭐 특히 이제 종교 이민이라든지 또는 뭐 취업 이민 2순위, 3순위, 언스킬드 워커 카테고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전에는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빨리 받았을 때는 한 2년 안에도 영주권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소한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4, 5년씩 걸리니까 이제 뭐 그때까지 신분 유지하는 것도 힘들 수 있고 또 4, 5년 이후에 그게 영주권이 완전히 나온다라는 보장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뭐 그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존에 문제가 없었던 그 목회자들의 종교 이민이 거의 막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 이민이라는 게 결국은 종교 비자가 5년이니까 5년이 지나면은 사실은 비자를 연장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주권 수속도 사실은 5년이 넘게 걸려버리면 결국은 이게 신분을 가질 그러니까 종교 목회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학생들 그러니까는 4월 초에 완전히 그냥 거의 이제 혼란이 절정을 이루었었는데 이제 국무성에서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왔던 사람들의 학생들의 그 기록을 찾아서 이제 그 아이스에서 관리하는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I-20를 다 이제 터미네이션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이제 거의 한 달 좀 전에 4월 초부터 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완전히 여기 있던 유학생들 그러니까 뭐 박사과정에 있던 학생들 또는 학부에 있는 학생들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왔던 사람들이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였죠. 그래서 영사관에 또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면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사실은 기존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을 트럼프 정부에서 사실은 한 거죠. 그거는 국무성을 통해서 학생 비자 지난번에 이제 콜롬비아 학생의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였는데 결국은 학생은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다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서비스 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이 학생들을 신분 자체를 터미네이션을 시켰어요. 물론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약 한 400~500명 정도는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 중서부 근처에서 뭐 아이오와 대학이라든지 메디슨 뭐 여기 시카고 인근에 있는 대학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 모든 학생 비자는 아니었고 합법적으로 본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범죄 기록들 뭐 그러니까는 뭐 트래픽 바이올레이션이든 또는 뭐 DUI든 뭐 또는 뭐 이런 어떤 폭행과 관련되는 거든 이게 이제 사실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을 때 이미 다 웨이브 받았던 그러니까는 다 심사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국무성에서 그 기록에 따라서 다 이제 터미네이션을 시켜버리니까 당황스러웠겠어요. 엄청난 혼란이었죠. 다행히 이제 그때 뭐 소송을 하고 또 변호사를 쓰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노력인지 아니면은 학교의 어떤 뭐 재량껏
문제였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리인스테이트가 된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예, 네. 다행이죠. 네. 그래서 그때 뭐 하버드 대학과 행정부의 싸움이라든지 뭐 돈을 안 준다든지. 근데 실제로 이 미 행정부에서 이 리서치라든지 어떤 그 그랜트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많이 통제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OPT를 신청했는데 디나이가 되는 경우라든지 지금 학생들이 제일 지금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뭐 최근 사례 학생 신분으로 말씀하셨던 뭐 단순 교통 위반이나 스피드 티켓으로 신분에 문제가 생기거나 비자가 취소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민법상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그거는 사실은 법적으로 뭐 이게 영주권을 못 받는 사유라든지 입국이 불가능한 사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사실상 미 대사관의 또는 국무성의 재량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학생 비자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발급했던 비자를 이제 취소, 리보크를 시키는 거라든지 학생 신분의 I-20에 있는 것을 터미네이션을 시키는 거는 사실은 국무성의 자유 그러니까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못한다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미 발급이 된 비자를 리보크를 시켰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법이 되는 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또 이제 서비스 I-20 시스템 자체는 학교마다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오피서 그러니까 DSO라고 데지그네이티드 스쿨 오피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학생들의 상황들을 컨트롤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어떤 지금 I-20가 리보크가 되고 비자가 I-20가 터미네이션이 되고 비자가 리보크 됐을 때는 사실 DSO도 알지 못했대요. 그러니까는 미 국무성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법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것은 사실은 엄격하게 안 된다 또는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워낙 넓은 브로드한 디스크레션 범위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교통 위반이나 그럼 이런 사소한 범칙 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학생이 취해야 할 초기 대응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잘 해결하는 게 먼저죠. 그렇게 물론 잘 해결을 하더라도 사실상 이 어떤 뭐 트래픽 바이올레이션이라든지 또는 뭐 파킹 티켓을 안 낸 거라든지 뭐 이런 것 자체로 사실은 신분에 영향이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비자를 다시 받는 대사관에서 만약에 다시 받아야 된다면 안 나올 확률도 사실은 존재하는 거죠. 생각해야 되는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신중하게 잘 하고 만약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이게 잘 디스미스가 되든지 잘 해결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H1B 실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 H1B 비자 받기가 정말 어려워졌나요? 현실적으로? 예, 그렇죠. 사실은 H1B가 이제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이라고 해서 외국인이 미국 회사에 취직해서 취업 비자로서의 대표적인 비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무한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뭐 IT 기업이라든지 미국 기업들이 사실은 능력 있는 외국인을 써야 되는데 결국 그게 대표적으로 H1B인데도 불구하고 이 H1B는 아주 특정한 직책들 그러니까 그걸 보통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이라고 하는데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가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한정 받는 게 아니라 1년에 할당된 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학사학위자 이상은 6만 개, 그다음에 석사 이상은 거기에 애드해서 2만 개 해서 8만 개가 이제 할당이 돼 있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이제 3월 초에 어떤 특정한 2주 정도 내에 온라인으로 등록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는 거죠.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아마 대충 예상은 뭐 40만 개, 50만 개 이상이 신청된다고 보니까 10%도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거기다가 이제 로러리로 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신청서를 내는 거고 네. 이민국에서 또 이게 가능한지 H1B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심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OPT 1년을 받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찬스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OPT가 이제 보통 7월 달부터 시작돼서 내년 1년 후에 6월 달인데 H1B를 신청하는 시점은 그 다음 해 3월 달이니까 한 번 추첨해서 떨어지면 사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STEM OPT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공대에 네.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OPT 기간을 이제 2년을 더 연장해서 3년까지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게 이제 더 H1B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STEM OPT로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영주권 수속을 해서 그 STEM OPT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절차가 다 끝났는데 네, 안전하게. 예, 그랬는데 요즘에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선 일자 때문에 이게 대기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은 조금은 안전하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H1B는 사실 대학 졸업한 전문직인 사람들이 영주권 수속을 하더라도 네. 이거는 반드시 사실은 신청을 해야 되고 된다면은 up to 6년 그러니까는 6년까지는 그 신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혜택은 사실은 그러네요. 크다고 할 수 네. 있어요. 단 이제 그 H1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접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비싸요. 그래서 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존재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 혹시 관광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일을 한 이력이 있는 분들이 향후에 좀 어떤 이민 절차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네네. 이제 그 미국의 현지 공장을 지으면서 한국에서 이제 한국 본사에서 이제 직원을 파견할 때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게 하면 좋지만은 임시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템포러리로 이제 일을 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네. 뭐 트레이닝이라든지 네. 전문 지식에 관련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무비자니까 이제 up to 90일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는 뭐 사실 그렇게 이머전시로 왔을 경우에는 뭐 2주나 4주나 6주 up to 6주까지는 가능하지만 그걸 넘어서 예를 들어서 80일까지 있다가 갔다면 사실 대사관에서 만약에 어떤 다른 비자를 신청할 때 이게 뭐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1년에 몇 번씩 이루어졌다면 대사관에서도 이거 불법으로 일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결국 중요하게 사실은 그 E2 비자, E2 인플로이 비자를 신청해야 된다든지 L 비자를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수는 있죠. 네. 근데 이제 거기다가 뭐 무비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단기 사업체 비자 B1이나 B2 비자로 입국을 했으면 그거는 이제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150일까지 또는 뭐 140일까지 4개월, 5개월 동안 있었다면 사실상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에 하에서 대사관에서 이 난이미그런트 비자, 비이민 비자 심사를 할 때 까다롭게 보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나쁜 인상을 주기에는 충분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지는 않아야 되고요. 네. 만약에 뭐 어쩔 수 없이 한국 본사 직원을 미 지사에 파견을 네네. 해서 어떤 업무 협조를 해야 된다면 그 기간은 짧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야만이 네. 이게 진짜로 업무 협조 때문에 또는 뭐 컨퍼런스 때문에 또는 뭐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사에서 와서 있었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네. 반증이. 그렇지 않고 사실 뭐 90일로 들어왔는데 80일, 85일, 87일까지 있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진짜 뭐 이 무비자 그러니까 에스타 비자를 남용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다음에 입국할 때 입국 심사 입국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냥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90일이 허용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틀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무비자로 들어와서 90일 동안 미국 여행을 순차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다. 이러면 사실은 괜찮죠. 사실은 가능하죠. 네. 그거는 그렇기는 하지만은 뭐 만약에 무비자로 들어왔는데 뭐 회사에서 어떤 특정한 회사 내 지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진짜 80일 이상 거주했다면 사실은 이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남용 케이스로 보기 쉽고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그 당사자가 회사에는 전혀 비자 발급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결국은 그 당사자는 이 무비자 에스타를 남용한 게 돼가지고 실제로 꼭 필요한 저기 이제 인플로이로 파견을 와야 되는데 비자를 못 받는 경우들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추방에 관련된 진행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인데 이제 이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시민권자의 자녀가 부모 초청으로 사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 추방 기록을 검토를 안 하고 인터뷰를 갔는데 그 자리에서 부모가 이 구금이 돼서 추방이 되는 상황을 있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있었고.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그런 경우 그렇게까지 아주 엄격하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터뷰를 만약에 가서 예전에 추방 명령이 있다든지 어떤 뭐 다른 이미그레이션 레코드가 있다면 사실은 인터뷰를 가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예, 실제로 뭐 아이스가 집집마다 불체자를 찾으러 다니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민국에 출두를 하게 그러니까는 이거는 인터뷰 때문에 가긴 했지만 결국은 이민국이 아니라 아이스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추방이 이루어질 때 예전에 추방 명령이 있는 것을 다시 이제 그걸 부활시킨다고 리인스테이트라 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구금 상태를 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구금 상태에서 추방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한테도 너무 힘들죠.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사실 오랫동안 미국에 체류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자발적으로 나간다든지 강제 추방이 됐다고 했을 때 추방된 나라에서 살아가기는 사실은 쉽지 않죠. 20-30년씩 그쵸. 미국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또 이게 사실 예전에는 이 이민 경찰인 아이스와 연락이 잘 됐는데 지금은 연락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한 거죠. 이제 그렇게 구금이 되고 나면. 그리고 또 예전에는 시카고 지역에서 이제 구금이 되면 뭐 위스콘신 케노시아라든지 또는 가까운 지역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달라요.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켄터키에 있는 여기서 5시간 떨어진 곳에다가 이제 구금을 시켜버리고 또 다른 주로 옮겨버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 아이스와 컨택이 일단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가족들 입장에서 5시간씩 면회 가기는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마 지금 현재 추방 관련해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들의 업적을 한 편에 담은 헌정 다큐 하버우만. 원하는 것이다. 하버우만은 애국가 마지막 부분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단어 첫자를 딴 줄임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세우고 키워낸 두 지도자 이승만과 박정희, 찬반의 논란 속에 가려졌던 그들의 신념과 결정, 그리고 역사적 의미를 신앙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영화입니다. 45년생 해방둥이였던 이장호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건국 초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던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을 그린 영화입니다.
또한 매국노라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고 모두가 반대한 중화학, 철강, 반도체 사업을 리더십으로 돌파한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을 여러 사료로 설득해 나갑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이념과 정책, 역사적 결단은 대국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고 농지개혁, 남녀평등, 보통선거 등 오늘날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가치들의 초석이 됩니다. 그는 이들을 건국 대통령과 부국 대통령이라 칭하며 대한민국의 기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21일과 22일 윈티비 주최로 한인문화원 비스코홀에서 이장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하보우만의 약속이 시카고에서 상영 예정입니다. 1일 2회 상영이고 단 이틀간만 상영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윈티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이다. 내 가슴 속에 직접 암과 싸워 이겨낸 아시안 암 환우회 송경미 사모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안 암 환회를 섬기는 송경미 선교사입니다. 네, 지금 암 환우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어떤 단체인가요? 네, 암 환우회는 한 사람이 암을 경험하면서 네. 그 필요와 또 그런 사람들을 손잡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콜링을 받으면서 시작한 단체인데요. 그 당사자가 바로 저이고요. 네. 2003년에 편지를 써주는 사역으로 한 5년 정도 하다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아시안 암 환우회라는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들면서 비영리 단체에 가입을 하였고 네. 연방 정부와 또 주정부에 가입이 되어 있는 정식 비영리 단체입니다. 네, 그럼 사모님이 직접 이 단체를 만드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번에 6월 5일에 아시안 암 환우회 주최 위드 콘서트가 지금 준비 중이신데 With You. 네. With You 콘서트를 준비 중이신데 어떤 그 콘서트인지 잠시 좀 소개해 주시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With You라는 책을 출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타이틀처럼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네.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제 With You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이번에 피아노 연주하면서 이 지역에 계시는 조금 몇 그룹과 함께 네. 지역사회에 암 환우회가 있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한 또 그로 인해서 또 기금도 좀 모으고 네, 서로 돕고 네. 또 하나는 이런 행사를 이제 충당할 수 있는 비용도 같이 충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암 환우회 이렇게 이름하면 무슨 그룹인지 딱 아실 수 네.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나 가족들이 선뜻 내가 이런 사람들 모임에 나가는 것을 고민하세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문화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환우회라는 그런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것은 몰라서 나는 그렇게 혼자 외롭게 투병했어요. 나는 왜 진작 몰랐을까요? 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모임과 사랑방 같은 곳과 눈물을 함께 닦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알리고 싶어서 이 콘서트를 하게 네,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특별히 초청된 아티스트나 그 환우들의 참여도 있을까요? 이 콘서트에서? 이 콘서트는 사실은 환우를 중심으로 한 행사는 아니에요. 네. 모든 사람들에게 퍼블릭하게 지역사회나 또 교계나 또 누구든지 또 암 환우회라는 게 있다는 거를 듣고 가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곳이 있다.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 콘서트에 참여하시는 그 아티스트는 사실은 세계적인 음악가이신 피아노 연주자 김혜자 선교사님을 초청합니다. 근데 그 김혜자 선교사님의 얼마 전에 책이 나왔는데 빨간 피아노라는 제목으로 저자가 되셨는데요.
많은 스토리가 시카고랑도 좀 연결되어 있고 이분은 그냥 개교회에서나 어디 작은 단체에서 초청할 만큼의 그런 분이 아닌 네, 굉장히 네, 좀 큰 아티스트시군요. 그런 분이 이제 그 세상에 그 연주자를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기까지의 그런 어떤 영감이나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자녀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런 악기들로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받을 수 있는지 시청각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꼭 네. 암환우가 아니더라도 네. 음악적으로 좀 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같이 네. 하면 너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이 지역 네. 사회에 네. 막이라는 그 뮤지컬 그룹과 네. 또 크리스천 코럴이 함께 참여해서 네. 또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웃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모님께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시게 된 계기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을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네. 제가 이 비영리 단체의 단체장으로 시작이 될 때 저한테 이제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고 네. 저는 한 4년 동안 6차례 암 수술 또 한 10여 년의 그런 약물 치료. 네.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하지만 다 이렇게 좀 내놓을 수는 없는 아픔과 고통도 있겠죠? 완치되셨어요? 그러니까 다들 물어보는 게 완치잖아요. 완치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저는 완치라는 거는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는 완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로 인해서 조금 더 힘들고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 하루도 하나님의 주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를 알고 간다면 소망이 될 수 있다. 네. 네, 그런 걸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 위대유 콘서트에 이번에 이제 시카고에서 많은 교회들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번 콘서트의 수익금이나 그 후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쓰이게 될까요? 아직 수익금을 많이 못 받았고요. 네. 저희가 네. 이 티켓을 프리가 아니라 네. 이제 한 20불 정도 책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이번 행사와 기금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이런 기금이 만약에 마련이 되거나 더 넘치거나 풍부하면 필요한 곳을 또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액수나 들어오는 것이나 아직 후원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좀 전하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사실 암환우라는 그 특수 조건, 그런 질병이 무슨 제약시되거나 벌을 받은 일은 아닌데 누구나에게 올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웅크러들은 그런 연약한 자들, 또 치료받으면서 지금 많이 외로운 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연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이 눈물을 닦아주거나 물을 한껏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의 편지들이 되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행사를 하고 있는 목적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들의 연합과 또 좋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았으면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또 환우들은 그걸로 인해서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 가족들도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손경미 사모님도 암으로 4년간 6번의 수술을 받으셨다고 지금 봤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같이 나눠주시고 그 여정 속에서 사모님을 붙잡아 준 믿음이나 사람들 혹은 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을까요? 당연히 주님이었고요. 제가 잡을 그분은 또 가족의 사랑, 또 주위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헌신, 그런 것들이 저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 분명히 되었지만 저에게 가장 남는 한 가지라면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라면 나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무슨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환우들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미닝을 두고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면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아직 숨쉬고 있고 그것이 지금 forever 아니고 오늘은 있지만 내일은 또 저에게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그러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리고 꼭 붙잡고 내가 갖고 가야 될 곳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전해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네, 꼭 환우가 아니더라도 오늘이 마지막이면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야 될까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봉사자들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실 뒤에서 안 보이게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참 큰 감동이 되고 마음이 따뜻하네요. 또 혹시 이제 방송을 보고 콘서트를 돕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원봉사나 또 후원 참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남 한우회로 연락 주시면 자원봉사자 그냥 뭐 하고 싶다 그래서 갑자기 자원봉사자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회원이 먼저 등록이 되고 기도 모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기도 모임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한 1년 정도는 중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또 훈련을 한 1코스, 2코스 정도는 훈련을 받아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파트를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간다면 많은 의미 있는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6월 5일에 이제 콘서트에 오시는 분들께 어떤 마음으로 이 무대를 준비 중이신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시죠. 시카고가 원래 바람의 도시라고 하죠. 그냥 추운 바람, 더운 바람 이런 호수에서 불어다 오는 그런 바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람, 성령의 바람, 또 뭐 섬김의 바람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곳이었고 그런 장소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위드 유 콘서트의 일시, 장소, 문의, 뭐 티켓 방법 다양한 것들 다 알려주세요. 6월 5일 평일날인데요.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윌링에 있는 그레이스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너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좋은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티켓은 20불이고 또 그것은 환우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런 도네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방송 보고 이 콘서트를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끝으로 초청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2배,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를 것 같습니다. 암이라는 질병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웃을 위하여 또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콘서트 잘 성황리에 마무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11시 생방송 시카고 지금 시청을 놓치셨다면 오늘 밤 10시 재방송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이죠. 시카고에서 윈미디어 주최로 한인 비스코홀에서 이장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하보우만의 약속이 단 이틀간 상영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